안녕하세요. 이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 일찍부터 스레드에서 좀 글을 썼던 거를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의 주제, 네, 주저리입니다. 댓글 부대의 악플러, 여론조작, 남녀갈등, 혐오, 저의 경험담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스레드를 하고 있으면서 글을 쓸 때 악플이 정말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그 악플이 달리는 걸 보니까 뭔가 패턴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내용은 오늘 조금 좋은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화면에 보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상 길게 보는 게 힘들다 하시면은 멈추시고 확인하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물론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악플러드의 패턴이 명확한데요. 첫 번째, 비슷한 말투를 씁니다. 계정은 다 다르지만 같아요. 예를 들자면 유치한 말투를 씁니다. 그리고 챗 GPT를 사용한 말투가 있는데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나름 있어 보이게 글을 쓰는 느낌인데 이것은 마치 방구석 페인 스타일의 철학가 이런 느낌? 그냥 방구석 찌질이 스타일로 이제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답인 척 글 쓰지만은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경우. 제가 악플러들 고소를 하고 모욕죄, 명예훼손을 고소 열심히 하고 성희롱으로 통매음으로 신고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의 경험이 좀 쌓였습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악플러인지 아니면은 뭔가 트리거가 돼서 잠깐 발작하고 가시는 건지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정답인 척 글 쓰지만 허위사실 게시하는 경우, 일단은 첫 번째, 블라인드 어플에서는요, 다들 전문가라서 이상한 소리 하거나 부정확한 그런 진짜 찐 그 내부인이 아니고서야는 절대 모를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와, 나 무슨 회계사야, 아니면은 뭐 삼성에 다녀, LG전자야, 이렇게 글을 썼는데 대화를 해보고 질문을 하니까 얘가 똑바로 대답을 못해. 그러면 가짜구나, 조작하는구나. 그러면 바로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블라인드에서 이런 여론 조작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더라도 무조건 다 걸립니다. 그래서 여론 조작이 블라인드에서는 남녀 갈등으로는 많이 힘들고요. 그나마 정치, 경제 이야기 그쪽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는 블라인드, 두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댓글 작성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진짜 자기가 무슨 사자 달린 것 마냥, 자기가 전문가인 것 마냥 글을 쓰세요. 글을 쓰시고 남의 글을 그대로 똑같이 복사해서 자기 거진 것 마냥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AI 사진으로 실제 사진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허위 사실을 게시하다가 저한테 걸리면 이제 저는 제가 아는 부분이 많으니까 댓글 씁니다. 정말 이상한 소리 열심히 하시면 저는 맞는 말만 계속합니다. 저도 요새 정말 화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개소리 하던 사람들도 아, 그냥 저 병신 새끼 하고 말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개소리를 한다? 아니야, 너 틀렸어. 네가 쓴 그 글 때문에 남들이 진짜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이 커지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올바르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많이 집요해진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도 허위사실 게시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제 세 번째 스레드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 내내 또 스레드 작업을 했는데 스레드는 진짜 사자가 많아요. 진짜 전문가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뭐 홍보 대행 업체라던가 또는 진짜 조작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스레드에는 이게 다 있어요. 스레드에는 정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지금은 거의 네, 더러운 사람들 많이 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중에서 진짜 본인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들보다 사기꾼들이 더 많다는 거? 실제로 뭔가 사주라던가 아니면 뭐 정치 이야기 이런 거 말고 정말 사주 보는 거, 점사 이런 내용들은 다
챗GPT한테 물어봐서 글을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유명한 사주 보시는 분의 글을 그대로 복붙해 가지고 자기가 쓴 게시물인 것 마냥 자기 거인 것 마냥 글을 올리셔 가지고 걸리신 분도 계시고요. 그분 말고도 의사인 척 했다가 진짜 의사가 등판해서 네 잡히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변호사인 척 했다가 네 뭐 바람둥이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 하면서 그분도 뭔가 사기를 치셨는지 좀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법무사 이렇게 사자 들어가신 분들을 굉장히 사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본인 계정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아이 사진 올리는 엄마 계정인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정치 메시지를 올리는 위장 계정이거든요. 사실 이런 엄마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들 생각하기에 저 엄마가 나쁜 사람이겠어? 나쁜 짓을 하겠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만 그거를 이용합니다, 사람들은. 신뢰를 하고요. 정말 무해한 척을 해요. 그래서 나는 한없이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예, 사기꾼입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진짜 엄마하고 육아를 하는데 이렇게 실존하는 인물이어도 역할이 문제인데요. 이분들이 정치 이야기를 꾸준히 올려요. 그래서 저한테 악플 다는 분들 또는 다른 사람 글에 악플 다는 분들 보면은 애 엄마인데 왜 저렇게 정치 이야기를 격하게 올리고 욕을 함부로 하고 남의 자식한테 네 자식도 아파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저주를 퍼붓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진짜 엄마라면 이럴 수 있나? 이런 이해 불가능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악플러들을 좀 구분을 해 보려고 "시진핑 개새끼 한번 해 봐. 중국은 민주주의를 응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댓글 달아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댓글을 다니까 사용자 댓글 확인 뭐 이런 게 뜨면서 차단됐어요. 1분 만에. 댓글 단지 1분 만에. 이 뜻은 뭐냐면 제가 "시진핑 개새끼라고 해 봐라고 댓글을 달았던 계정들이 저를 차단을 한 거는 다 그런 분들인 거죠. 이런 분들, 여론 조작하시는 분들. 이런 댓글 부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저한테 악플을 단 사람들한테 댓글을 좀 달았어요. 확인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봤는데 저를 차단하신 분들 좀 많았습니다. 일단 답장 안 하신 분도 아직 계시고, 물론 오전이니까 백수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일어나지 않고 그냥 주무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오늘 저녁쯤에는 글을 쓰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냥 씹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이렇게 아이 사진 올리는 엄마 계정이 지적받으면 진짜 아이 있는 엄마라는 가면을 써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 사진 올리고 엄마요 하시는 분들이 진짜이신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가짜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사진 도용하고 이분들이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에도 어떤 부서 있는 것처럼 그 부서 안에도 팀장, 그리고 팀원들, 뭐 대리, 사원, 인턴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이 팀마다 색깔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참 전에 영상을 올렸을 때 제가 성상담하고 성교육하고 있어서 정말 많은 변태들을 봤다. 그래서 그 변태들에 대한 회고록을 만들려고 한다. 정말 저는 데이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쳐 지나가면서 말하는 거, 말투, 행동 하나만 봐도 '아 그 사람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예민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아픈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예민함을 잘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 뭔가 이 댓글 부대 악플러들도 색깔이 있다는 거, 패턴이 명확하다는 거, 이게 너무 눈에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레드를 하고 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변호사 관련 글을 썼었는데, 그때 저한테 악플 다셨던 분들, 이런 분들 되게 많았는데, 일단 그때 제가 썼던 말이
아니, 스레드에 사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정작 필요할 때 나타나지 않고 댓글 하나도 안 쓰냐? 그렇게 많던 사자들 어디 갔냐라고 적어 놨습니다. 어, 근데 정말로 제가 그때 스레드에서 다들 홍보 대행업체 쓰고 진짜는 없냐, 가짜만 있냐, 가짜만 판치는 세상. 자, 스레드까지 사짜단 사람들까지 가짜이면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글을 썼었는데요. 그거 가지고 욕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서 몇 달 동안 아팠잖아요. 고소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처럼 사짜 다시는 거를 그분들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뭐 잘못한 사람이고 안 잘못한 사람은 누구나 있으니까요. 근데 대행 업체에서 잘못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댓글 부대 조작하는 것도 결국엔 그 사람들도 마케팅하기 위한 것 또는 돈을 벌기 위함이겠죠. 근데 그게 남을 해치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갔으면 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많이 나쁜 짓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스레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막 자꾸 무슨 사이트 검색하면은 누구누구 아이돌 연예인 뭐 동영상 올라왔다. 심지어 그 동영상 올라왔다라는 그 밑에 댓글에 어우 엄청나다. 좋아요. 이런 식으로 댓글 달린 거예요. 아, 이렇게 다 나쁜 짓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스레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블라인드 그 직장인 어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유튜브도 그렇고요. 모든 이런 언론들이 그런 대중매체 뭐 SNS 그냥 온라인 자체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더럽혀졌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들이 결국엔 여론전에서 쓰이잖아요. 제가 스레드를 하면서 자꾸 똑같은 패턴이 글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 아이 사진 올라오는 이 엄마 계정을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계정 들어가 보면 애엄마고요. 근데 이 애엄마가 자꾸 정치 이야기를 해요. 아이 사진도 올리는데 정치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도발하는 글을 자꾸 올립니다. 물론 이분들이 진짜일 수 있고 가짜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수사기관만 알고 있겠죠. 진실은 제가 파헤치려고 해도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볼 수 없으니까요. 저도 사건이 다 끝나야지만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이상하게 쓰시는 분들한테 저도 댓글을 씁니다. 저도 열받잖아요. 정말 개인의 생각이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와 맥락이 나와야 되는데 질문에 답을 못해요. 왜 답을 못할까?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또 수능을 볼 때 대학교 가서까지도 우리가 국어는 계속해서 배우거든요. 심지어 중학생 때 이제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가 필수로 나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 똑같겠죠.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초중고 다 나오고 또 해외 사람들도 그 나라의 국어, 언어가 있으니까 다 배웠겠죠. 근데 왜 그럴까? 왜 자꾸 잘못 이해를 할까? 제가 글을 쓸 때 굉장히 장문의 글을 써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도 절대로 짧지 않잖아요. 스레드라던가 유튜브 쇼츠라던가 인스타그램에 쇼폼 뭐 이런 걸 올린다던가 하지를 않아요. 물론 제가 할게요 하지만은 안 하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짧게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길지만 답답한 거 알지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글을 길게 쓴다, 유튜브 영상이 너무 길다 해서 짧게 해드렸더니만, 짧게 했더니만 또 오해를 사가지고 소송전을 펼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좀 겪었으니까, 아, 이렇게 욕먹을 거 그냥 나 하던 대로, 나 하던 스타일대로 쭉 가자. 어차피 욕먹을 건데. 짧으면 짧다고 욕하고, 길면 길다고 욕하고, 맞춰주면은 또 서로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러니까.
저대로 하겠다. 그래서 그냥 길게 갈게요라고 저는 이미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제가 하는 말 귀담아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안전성을 확보하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말실수 한 번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저도 여러분들의 악플을 보고 댓글을 보고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드려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이 생각하고 쓴 글이라면, 한 말이라면 내가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는지, 나는 어떤 경험들이 있었고 과거가 어떻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입니다. 예. 저도 과거에는요, SNS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처럼 유튜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댓글조차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무풀보다, 아니, 악플보다 무풀이 더 가슴 아픈 거 아시나요? 저는 무풀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논쟁하기 싫고 말싸움하는 거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참고 좀 친절하게 자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호구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좀, 네, 저도 화를 냅니다. 짜증 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정말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조금 해봐야겠다. 물론 본격적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튜브 하고 스레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SNS를 하기 시작하니까, 와, 저는 원래 과거에 네이버 블로그를 할 때도 일상을 올리는 그런 계정이었어요. 정말, 정말 아기자기한 제 집처럼 아기자기하고, 정말 다양하구나. 이런 거였어. 정말 저 사람의 인생이구나. 그래서 저의 일기장이었어요. 근데 이런 성격이 원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스레드에 글을 쓰거나 할 때도 일상 이야기들, 근데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이렇게 이런 거 위주로 올리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성상담하고 성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19금으로 훅 튀어버릴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치만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아직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 모르거든요. 근데 또 웃긴 건 나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안대. 근데 이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거의 학창 시절부터 성인 때까지 했으니까 거의 10년 넘게 계정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 지수 지금 얘기하자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런 저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할 이야기도 뭐겠어요. 그냥 도란도란 일상 이야기 하면서 제가 19금 전문이니까 19금 이야기도 썰도 풀다가 조용한 이야기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런 성인 관련 이야기만 계속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업소 추천 안 하고 제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일반인이고 그냥 이런 상담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교육해요. 이러는 건데 수많은 변태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그냥 저답게 일상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남녀 갈등 혐오 이야기가 가득해진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이 더러워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블로그를 폐쇄할 때 정말 화를 많이 냈거든요. 너무 많은 사장님들한테 신고를 당해서 저는 맞는 말을 했을 뿐인데 그분들한테는 뼈 때리는 쳐맞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너무 많이 당해서 더럽혀졌다 온라인을.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도 없앴습니다. 저는 좀 이런 편이에요. 몇십 년 동안 한 거, 10년 넘게 한 거, 몇 년 동안 힘들게 가꿔왔던 거,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삭제를 합니다. 다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이 일을 계속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참고 참다가 안 되면 다 때려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들 제 영상 열심히 봐두세요. 아무튼 다시 원글로 돌아오자면 이렇게 남녀 갈등 혐오 이야기가 가득해졌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글을 쓰다가 블로그 운영하다가 폐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저도 20대 초반이라든가 그런 친구들은 잘못된 글을 보면서 오해하게 돼요. 저도 그랬었고 남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때 남녀 갈등 이야기 정말 쉽게 했잖아요. 특히 여혐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죠. 된장녀, 김치녀. 근데 지금은 어때요? 된장녀, 김치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돈을 쓸 때 쓸 줄 아는 사람이구나. 또는 부모님이 돈이 많거나 아니면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명품백을 사는구나. 하잖아요. 옛날과 지금하고는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렇게 그런 글을 보면서 어린 친구들은 조금씩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성장하는 시작부터 이상한 글들을 보게 되니까 오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계속 많아지니까 점점 대한민국의 수준이 낮아지는 느낌입니다. 사실 이 부분 누군가의 수작으로 오랫동안 꾸며진 것 같은 잠식되고 있다 느끼는 부분은 살짝 음모론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음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런 음모론 진짜 막 뜬금없이 뭐 뜬구름 잡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위쪽에 제가 적어놨는데 대한민국 수준이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멍청한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요. 사실 저는 이제 90년대생이잖아요. 인성교육의 부재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부모님들이 IMF 터지고 나서 이제 맞벌이를 하기 시작하시고 부모님이 집에 없으니까 아이들이 제멋대로 자라기 시작해요. 근데 아이들을 훈육을 해야 될 때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미안함 때문에 잘못했을 때 혼내지를 못합니다. 우리 옛날 어머님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 돈 벌러 가느라고 집에 안 계셨고 그래서 엄마 아빠 둘 다 돈을 벌러 가다 보니까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솔직히 힘이 없잖아요. 나이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자기가 손주를 돌보는 입장에서 그냥 오냐오냐 하고 넘어가셨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쌓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익숙해진 거. 내가 잘못했지만 이게 잘못인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왜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환경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런 환경에 익숙해지고 남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게 켜 왔다는 거. 네. 켜졌다는 거? 네. 키워졌다는 겁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좀 말이 안 나오는데 아마 오랫동안 노출되어 왔기 때문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런 환경들 그리고 나만 그러면은 남들이 달랐을 때 '나는 남들하고 다르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를 바꿔야겠다.' 하면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나도 이런데 남들도 똑같아.' 그러면 "헤헤 우리는 둘 다 인성교육의 부재야. 근데 우리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이렇게 자랐으니까." 해서 지들끼리 끼리끼리 만나서 놉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는 이런 게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면 세상이 올바르게 굴러가야 되는데 이상해져도 굴러가게 만들어 버려서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비정상이 정상이 된 것 같아요. 음.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회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이면 알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오히려 그라운드가 작습니다. 근데 사회생활하고 진짜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뭐 직급도 올라가고 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해외 사람들도 만나고 하다 보면은 정상과 비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나의 도덕적인 기준, 상식의 기준이 남들하고는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게 이렇게까지 천차만별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 그러셨겠죠. 그래서 이런 정상 비정상을 나누는 선이 너무 흐려진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이쪽으로 돌아보자면 정말 세대를 거듭해서 점점 사고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뉴스를 봤는데 천안문 사태 때 비밀 군사 재판 영상이 올라왔다고 해서 저도 봤거든요. 정말 그 천안문 사태처럼요. 똑똑한 사람을 죽고 자취를 감추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요. 멍청한 사람만 남아서 오합지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영화 이디오크러시를 아시나요? 미국 영화인데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무슨 정치 이야기를 하겠다 이건 아니고 점점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러지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저한테 뭐 어디 뽑았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느 쪽이에요? 물어보시는데 대답 안 해드려요. 그리고 지능 높은 인류는 멸망하고요. 정말 본능에 충실한 지능 낮은 인류가 남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굳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주된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조금 이디오크러시가 좀 그런 것 같다. 될 것 같다.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특히 한국에서 영화 있었잖아요. 그 무슨 영화지? 제목 기억 안 나는데 이경영이 그 꽃 한 줄 했던 그 영화 있잖아요. 영차 했던 거. 거기에서 그 사람이 얘기했던 멘트 중에 이런 대사 있었는데 뭐 국민은 개돼지다라고 했던 그런 말이 기억이 남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런 개돼지다라는 표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 개돼지라고 하는 건 선동을 하면 그대로 이렇구나 하고 따라가 버리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시거든요. 남들이 다 정답이라고 외쳐도 내가 이 정답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아. 너희들이 여러 명이 이걸 정답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건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강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옳고 그른 게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시죠?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왜냐면 우리가 사회에서 암묵적인 룰도 있잖아요. 우리 규칙이야, 사회에서. 그리고 또 학교 다니면서도 지각하지 말자. 물론 지각한다는 게 범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예의상 지각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다 똑같아요. 어딜 가나 그 집단마다의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단마다의 규칙이 법보다 위에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결국엔 드리고 싶은 말이 현재를 보면은 미래가 너무 잘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막장 드라마보다 더 하다고 말하기에는 현실은 막장 드라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뭔가 사회에 대한 경고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해요. 근데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들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면 그 사람은 불행해지잖아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사람 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는 속뜻을 알고 싶다, 유추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끔은 단순하게 A는 A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벌써 또 영상이 거의 30분이 다 되어 가는데 오늘 영상 좀 많이 길겠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경험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 내가 여러분들 막 악플 놓고서 하겠다, 인성 좀 개판 났어요, 어떻게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스레드에 글을 쓴단 말이에요. 제가 유튜브는 영상을 올리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폐렴을 걸렸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요새 계속 스레드에다가 글을 쓰고 있어. 좀 장문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장문의 글을 쓰니까 다들 읽다가 말고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말은 항상 끝까지 들어야 한다. 여러분들 이거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자꾸 읽다 말고 댓글을 다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말 제가 본문에 다 적어놨는데 자꾸 본문 안 읽고 댓글 적으실 거예요? 저 너무 화나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글을 써주시면 저도 뭐 여러분들이 토론을 원하시면 토론해드립니다. 근데 논쟁은 피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잘못된 글을 써놓고 지적받기를 싫어하시는 거는 그냥 본인이 양심에 뿔나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좀 커버를 못 치겠습니다. 저는 좀 명확한 사람이에요. 확실한 사람이에요. 잘한 건 잘한 거, 틀린 건 틀린 거. 네가 잘못했어? 그럼 네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해. 근데 왜 도망가? 사과 안 하고 도망가? 너 계속 그러고 살 거야? 넌 여태까지 그러고 살았니?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니? 이렇게 저는 좀 뭐라 하고 싶기는 해요. 뭔가 다다다다 이렇게 좀 말하고 싶기는 해. 근데 그치만 우리가 어차피 온라인 상이니까 저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만은 많은 분들은 온라인에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익명으로 글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상한 글을 써도 저도 웬만하면 다 그냥 그러구나 하고 그러려냐고 넘어가고, 솔직히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괜히 좋게 말할 것도 말 세게 나가고 짜증내고 화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한두 번 보지 않아요. 여러 번 보고 시간 지나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합니다. 그때 왜 그랬어? 나 그때 너무 속상했어. 슬펐어. 제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지키는 철칙이 아무리 싫어도 여러 번은 만나기. 왜냐면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때 만났을지, 기분 나빴을 때 만났을지, 아니면 심심했을 때 날 만난 건지, 그때마다 다 다른 상황이고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 사람과 함께 갈지 또는 손절할지, 적당히 거리를 둘지 저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판가름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 번 봅니다. 이상한 사람이어도. 그래서 그만큼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엮이기는 해요. 그치만 엮이더라도 저는 뭐 제가 말하는 거 들어보신 분들 쓴 글 보면 알겠지만 성격 하나는 확실해가지고 자기 주장 하나는 확실해가지고 굳이 휘말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하면 당했지, 모르고 당하면 당했지 제가 먼저 남을 해치거나 뭐 나쁘게 하겠다는 솔직히 없어요. 여태까지 그런 적도 없었고. 근데 아마 내가 그렇게 하면은 진짜 다 죽여버리는 그런 범죄자가 되지 않을까. 원래 착한 사람들이 흑화하면은 가장 강력한 데빌 되신 거 알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루시퍼도 원래는 대단한 천사였습니다. 타락해버려가지고 그렇지. 근데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은데 만약에 내가 타락을 하고 흑화를 하게 된다면 나도 별반 다르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슬슬 조금 마무리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악플이 많이 달리고 이거를 몇 달 동안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오더라고요. 정말 이 악플 다시는 분들이 똑같은 레파토리구나, 비슷하구나. 심지어 혹시나 싶어서, 정말 혹시나 싶어서 천안문 이야기도 꺼내고 시제핀 개새끼 한번 해봐 했는데 차단당할 줄 몰랐어. 그래서 저도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진짜라고? 여론 조작이 진짜야? 물론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딱히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내 글에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글을 쓰고 간다고? 놀랐어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11시 넘어가는데 착잡합니다. 앞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어떻게 계정을 운영해 나가야 될지 좀 막막해요. 좀 많이 답답합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랑 나누시길 바라는데 제가 기력이 딸리고 있네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많이 들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많이 답답하긴 하네요. 여러분들이 악플 좀 그만 달았으면 좋겠다. 뭐 성희롱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찰 조사 받으면서도 진짜 경찰 조사 받을 때 시작부터 그냥 수사기법 다른 걸로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고 싶은. 진짜 답답합니다. 그냥 요새 막막해요. 아마 연말이라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올해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더 답답한 거일 수도 있고. 근데 또 이제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12월 24일 내일인데 내일 무사히 여러분들한테 저희 애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 저희 메시지를 잘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도 듭니다. 너무 마지막에 와가지고 말이 느려지는데 착잡해요. 여러분들 제발 우리 다들 착하게 올바르게 좀 살아보자고요. 아니 나쁘게 사는 게 좋아요? 전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그 나쁜 짓 하면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계속 그러고 살아요. 아무튼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곧 점심시간일 텐데 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면 점심시간 되겠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뉴이어입니다. 2025년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6년에는 적게 일하고 돈 진짜 많이 벌고 로또 1등 당첨되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